예,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철학과 교수 박창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할 강연은 하이데거와 니체의 사상을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이데거 얼굴입니다. 원래 그 독일 철학하면 상당히 좀 심각하고 뭔가 좀 진지한 이제 그런 철학이다. 그런 식의 인상을 우리들이 많이 봤죠. 하이데거도 뭐 인상이 어떻습니까? 상당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생겼죠. 뭐 니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사람 철학이 이 얼굴에서 이제 풍기는 것처럼 아주 심각하고 아주 진지한, 또 이제 두 분 얼굴이 또 이게 좀 별로 이게 편해 보이는 얼굴이 아니죠. 그래서 내용이 또 난해합니다. 그 난해한, 심각하면서도 이게 진지하고 난해한 그런 사상을 이렇게 펼쳤던 그 두 사상가의 사상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하이데거는 1889년에 태어나서 1976년에 죽었고,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니체보다도 한 40년 후에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데거는 20세기가 시작되기에 한 24해 전에 죽은 것이고, 21세기가 시작되기에 니체는 20세기가 시작되는 1900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상으로 보면 니체가 하이데거보다도 좀 앞서 태어났던 것이고 훨씬 더 빨리 죽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제가 왜 이 강연의 제목을 니체와 하이데거라고 안 하고 하이데거와 니체로 했느냐? 그건 이제 니체는 이제 사실 그 하이데거라는 사상가를 몰랐죠. 그러니까 니체가 죽었을 당시가 하이데거가 한 뭐 12살 이 당시인데 당연히 그 당시에 하이데거는 자기의 철학을 전개할 수 없었던 나이인 것이고, 그래서 니체는 하이데거를 몰랐던 것이고, 하이데거는 이제 니체를 알고 니체의 영향을 아주 지대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니체 철학과 대결하면서 자기 자신의 철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이데거와 니체의 사상을 비교를 하지만, 일단은 그 초점을 하이데거가 니체를 어떻게 봤고, 그런 그 하이데거의 이제 니체에 대한 파악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요거에 이제 제가 초점을 맞춰가지고서 이제 강연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볼 거다. 바로 이제 그런 의도를 담기 위해서 제가 니체와 하이데거라고 안 하고 하이데거와 니체라고 그 강연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데거도 어렵고 니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하이데거의 니체 비판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 두 사람의 사상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연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먼저 그 하이데거의 사상을 소개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이제 니체의 사상 소개하는 부분이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이 하이데거와 니체의 사상을 소개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이데거가 그 니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그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그 일관된 그 입장을 취했던 건 아닙니다. 초기 하이데거 사상은 크게 초기와 전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큰 사상적인 전회를 거쳤다. 독일어로 하면 케레를 거쳤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초기 하이데거는 자기 사상이 니체 사상과 어떤 그 연속선상에 있다고 봤고, 자기가 니체 사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기 하이데거는 완전히 정반대 입장을 취합니다. 자기의 사상은 니체의 사상과 완전히 철저하게 대립되는 사상이다. 완전히 니체 사상의 어떤 대척점에서 있다. 그래서 니체는 어떤 니힐리즘의 완성자, 존재망각의 완성자,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야말로 이 니힐리즘, 허무주의라고 번역이 되죠. 또 존재망각, 이제 이런 걸 극복한 사상가는 자기뿐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일단 뭐 니힐리즘이라든가 뭐 존재망각 이런 용어들도 상당히 좀 낯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강의하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하이데거와 니체는, 하이데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20세기 사상가들 중에서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 신학, 사회학, 거의 이제 모든 이런 그 인문사회학 분야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상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니체는 어떻습니까? 19세기 사상가지만 여전히 뭐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에서도 또 신학에서도 뭐 사회학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예. 특히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뭐 1980년대부터 뭐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유행을 하고 있는 그 프랑스의 그 포스트 구조주의, 뭐 해체주의, 뭐 데리다라든가 푸꼬라든가 들레즈라든가 이 사상가들한테 아주 엄청난 그 영향을 끼쳤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21세기에 이제 들어온 오늘날의 시점에서도 아주 큰 영향을 이제 끼치고 있는 사상가들이기 때문에 한번 그 두 사상가들의 사상이 어떤 것이고 또 어떤 점에서 다르고 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걸 짚어보는 게 아주 큰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이데거의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그 위대한 사상가들은 그 자기 시대와 그 대결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사상을 전개를 하죠. 그래서 하이데거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살펴볼 하이데거는 후기 하이데거입니다. 일단 그 후기 하이데거가 니체와 본격적으로 대결을 했고, 초기 하이데거 같은 경우는 니체에 대해서 뭐 존재와 시간 뭐 이런 데서 이렇게 어느 정도 언급을 하지만 본격적으로 대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후기 하이데거가 니체와 아주 치열하게 이제 대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이데거 사상도 주로 그 후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좀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제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술 시대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이 기술 시대를 또한 몰아세움의 시대라고도 부르고, 또 존재 망각의 시대라고도 부르고, 또 고향 상실의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그 말들이 이제 사실 뭐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 말들이죠. 어떻습니까? 서양의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술시대라고 안 하죠. 서양의 중세시대 같은 경우는 어떤 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뭐 종교의 시대. 사람들이 이제 가장 열심히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이겠어요? 물론 뭐 성서가 번역되기 이제 전에는 어렵겠지만 성서가 번역되고 나서는 사람들이 가장 열심히 읽고 가장 열심히 습득하려고 했던 언어가 성서고 성서의 언어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신에게 기도하고 신에게 의지함으로써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으려고 한 거죠. 근데 근대에 들어와서는 어때요? 우리 인간은 더 이상 신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성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근대가 이제 현대로 접어들고 오늘날에 이제 가까워질수록 이 과학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이 갈수록 강하게 이제 그 전면에 대두가 되는 거죠. 그런 식의 사상이 이제 극단이 요새 그 상당히 좀 논의가 되고 있는 트랜스 휴머니즘, 뭐 이런 식의 사상이죠. 이제 그런 그 트랜스 휴머니즘 같은 경우는 인간이 이런 어떤 그 첨단의 기술 이런 걸 더욱더 발전시키면 나중에 또 불사의 경지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게 현대인들은 과학이야말로 사물들의 어떤 진리를 전달해주는 유일한 것이다. 서양의 중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진리를 전달해주는 것은 성서고 하나님의 계시고 이렇다고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날의 현대인들 같은 경우는
진리는 오직 광